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리프 시우와 비공개 회의. 참 이상하게 6월 4일 거다. 6월 4일 거잖아요, 이게. 맞물려요. 제가 선동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맞물린다고요. 작년부터 나왔어요. 브라질 남미 암호화폐 블록체인 보급 노린다.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왜? 아시아가 앞으로 돈이 될 시장이거든요. 엄청나게 핫해질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세계 송금 브릿지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업로드된 전 영상을 보시면서 좀 멘탈 다지시면서 세계 송금 브릿지가 되려면요. 전 세계 송금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일어나는 리플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FATF와 그런 규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디지털 자산 및 암호 자산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돼야겠죠. 그리고 리플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플사예요. 저는 리플 XRP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리플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피아트 머니나 여러 가지 연동을 통해서 한다면 당연히 송금 규모에 대한 대중이 신뢰가 얻는다면 더욱더 가치는 상장이 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 쪽에 많은 자금들이 몰려있고 계속 위에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송금 시장의 규모가 아시아 쪽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왜냐? 선진국은 이미 발전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놈이 계속 잘하는 거랑 공부를 못하는 꼴등 놈이 1등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10등 하는 거랑은 발전 성장 속도로 본다면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후자가 발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진출을 하려는 거예요. 왜? 이쪽은 너무 과도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서 돈을 더 파이를 먹기 위해. 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핵심적으로 지사가 있죠. 리플사가.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앞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송금 시장에 대한 규제나 전반적인 암호자산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미국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때 송금 규모가 자금이 돌 거예요. ODL. 그러면서 리플이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경쟁사가 어떻게 등장하냐 마냐에 따라서 그거는 파이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이런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나와요. 아시아. 베트남의 2025년까지 모바일 트랜잭션이 4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남미 또는 그 중동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뭐 기름과 이런 내용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특히 사우디.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코인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도 좀 판단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뉴스 기사 보고 뭐 비공개 진행한다느냐니 마느냐니 그 여기서 보면 리플이 브라질 지사 설립한다는 내용을 봤지만 왜 얘네들이 진짜 이곳에 투자를 하고 여기를 왜 블루오션으로 보는지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 얘 리플사 내용 없잖아요. 막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리플은 하나의 회사라 보지만요. 이거는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흐름이 빅데이터 돼서 보고서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요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 보시면요. 은행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국가 혹은 아테네의 핀테크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시장의 기회 어쩌고저쩌고. 고객의 80%가량은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으로 예상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들을 이제 계좌를 통합돼가지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은행 저 은행 옮겨가면서 쓰시고 수수료 혜택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60%는 좀 더 디지털화된 다른 사업자를 이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너만 써 이게 아니라 너도 쓰고 얘도 쓰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시장들도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오죠. 인도네시아 은행은 비은행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해 여러 곳에 디지털 충성도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 전통 은행 고객들은 은행의 고객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이용해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또 리플사나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보면 KYC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데 은행 쪽에서도 KYC는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여기서 서드 파티라는데요. 여기서 서드 파티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제조하거나 이런 그런 메이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나
뭐 기술적 기업과 제휴를 맺는 걸 또 이제 서드 파티라 하거든요. 그래서 서드 파티 등에 대한 내용도 또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결국에는 뭐 아시아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앞으로도 뭐 성장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은 특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 이미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등등, 그리고 서드파티 또 나오죠. 그러면 부가적인 업체와 제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 금융권이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와 더욱더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뱅킹을 한다는 점. 자동차 얘기도 해야 되는데 빨리.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뭐 태국 얘기도 나오잖아요. 필리핀도 나오는데 여기서 태국도 예전에 얘기 나왔는데 태국도 아마 리플이랑 연관이 될 거예요. 뭐 음모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죠. 네. 뭐 나오네요. 네. 태국 뭐 리플렛 출시, 은행 손잡고 유럽 송금 22초 만에 뭐 이런 내용 나오고, 다 얘네들이 진행하는 데가 지금 앞으로 아시아 쪽에 붐이 일어날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뭐 태국 3대 은행과 뭐 XRP와 협력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태국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입증되면 디지털 역량, 앞으로 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디지털 결제, 디지털 ID, DID도 나오겠죠. 그리고 또 서드 파티 나와요.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전자 KYC, 디지털 아이덴티티 통합, 블록체인 기술 또 나오죠. 블록체인 기술 프로젝트 등을 향해 활용할 수 있다. 리플사, 블록체인이잖아요. 생체 인식, 인공지능, 머신러닝, 고객 분석, 서비스 아이덴티. 흥미롭죠? 네, 흥미로워요. 달아오르는 자동차 인슈어 테크 시장.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보험 쪽으로 봐야죠. 놓치고 있는 게, 코인 하신 분들 대부분이 주식 안 하시거나 경제에 관심 없다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뭐 XRP나 이더리움, 메이저 주요 코인의 상승을 보고 눈이 멀어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게 벌겠구나 하고 투자를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쉽게 돈을 벌어주진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자동차 보험이 돈이 굉장히 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하시면 보험하죠. 옛날에 있던 보험보다 지금 더 전화 한 통화 하면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해주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뭐 고객의 그런 것들을 사용 패턴을 분석해줘요. 그게 나중에 또 이제 보험사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쪽도 굉장히 핫해요.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섹터도 관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동차 인슈어테크, 자금 조달 및 투자 거래 건수. 점차 성장하고 있더라. 코인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채팅이 안 올라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목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네. 자동차의 보험에 관련된 역사까지 알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내용이 또 나와요. 오늘 목 진짜 아프네. 네. 그래서 96년과 1897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이 판매가 시작되었다. 뭐 다이렉트 보험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전화를 이용한 다이렉트 보험에서 모델을 더 나아가 자동차 보험 업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직접 인터넷 판매 채널이나 보험 비교 웹 통해서 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웹사이트를 구축해 보험 모델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게 거래 건수예요. 초기, 중기, 후기 점점 이제 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텔레매틱스라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텔레매틱스 장치를 설치해 운전자의 행동 습관과 차량 성능 및 예측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앞으로 더 데이터화를 사용해서 사용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요, 이 데이터라는 게 돈이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무형에 대한 자산들이나 무형적인 것들의 이런 아이덴티티들이요, 돈이 되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기초 노동이나 뭐 이런 것도 뭐 기술적인 게 가미가 돼서 발전한다면 돈이 되겠지만요. 지금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요,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게 좋을 것 같다. 왜? 형태가 없어도 그런 시장들이 돈이 되더라. 네. 네, 살살 얘기할게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숨차. 제가 이 방송할 때만큼은 열정이 최고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기존 보험사 뭐 등등. 근데 왜 제가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해드리냐. 이전에 보험사 블록체인과 같이 국가기관 보고서를 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 산업에도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이나 뭐 토큰형으로 보상 기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팩트니까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또 나오잖아요.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 그리고 블록체인, 예전에 제가 이것도 내용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그놈이고 다 이제 맞물린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맞물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SOC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발전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달아오는 자동차 인슈어테크 시장,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시리즈 C 유치, 이 C 투자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리플도 C 투자 받았다 하는데 4분기 소프트뱅크 그룹 지분 매각. 소프트뱅크가 또 아시죠? 손 사장 쿠팡 관련되죠. 쿠팡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 C투자 미국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 자율주행.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주식하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요. 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알파벳, 웨이모처럼 운동시장 경험은 없어도 MAS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그래서 보험 적용을 원하는 기업 또는 차량별 개별 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더라. 그리고 현재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음성 비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짧게만 할게요. 2024년에 84억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디바이스가. 그러면 앞으로 음성을 통해서 하는데, 음성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또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음성 비서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것도 결국에는 모바일 기기나 자동차 기기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애플과 구글은 페이팔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더라. 이 음성 비서에 관련돼서. 그리고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음성 결제를 도입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다. 이게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성과 관련돼서 나오고, 텍스트 기반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금융위. 금융위가 또 우리 핀테크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데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그래서 핀테크 기업 3곳과 금융회사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대리인으로 지정했다더라. 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비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을 실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3법을 또 왜 진행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이버 파이낸셜, 미래에셋 캐피탈 등등.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카드 결제 데이터로 확인한 디지털 컨텐츠의 소비 패턴. 앞으로 컨텐츠는 이제 디지털 형태로 소비하는 사람들과 그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영상 서비스도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중에 이전에는 음악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넷플릭스나 그런 웨이브 같은 그런 영상 서비스가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의 결제 금액의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멜론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부가적인 거. 그런 쪽에 투자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신기기를 좀 접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특히 60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서비스가 아닌 전자책 서비스에서 이제 또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화는 10대건 어린 아이들이건, 지금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이제 유튜브 보잖아요. 가만히 앉혀놓고.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요즘엔 또 70대까지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기술과 접목을 해서 많이 적응이 되고 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디지털 컨텐츠에 지출 의향이 있다더라. 그리고 대부분은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쪽의 분야에도 동시에 결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진행하고 코로나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핀테크가 그냥 한 곳으로 점만 본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와 맞물려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다 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간보고서를 통해서 각종 얘기, 자동차 보험이나 여러가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내용이 좋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또 오늘 방송을 또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후원 안 해주셨던 분들도 시청만으로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교육 영상이나 차트 시황이나 비공개 증권 자료나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자료 공유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거기서 원하시는 금액대 설정하시고 전용 커뮤니티 채널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유튜버 퓨처크립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